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정말이지 어수선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나와줘도 몇 가지 위기 상황들이 뿌려져 있다 보니까 시장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는 나흘째 하락세를 보였고 하루 전 상승 마감했던 S&P 500은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스닥은 그래도 이틀 연속 소폭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기대 요인으로 주입된 것은 금리 이슈였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까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포착되면서 금리 인상이 종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우는 소식들이 더해지기도 했는데 은행 위기 상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이 재확인됐고 미국의 디폴트 우려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언제 폭탄으로 터질지 모를 상업 부동산 위기 역시 잠재적인 악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 전반이 이렇게 어수선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7,000달러 지지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있고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역시 1,800달러 지지가 간단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만 놓고 보면 25,000달러 리테스트를 해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전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리플 CEO의 판결 시점 예측 멘트가 나와주면서 커뮤니티를 흥분시키기도 했습니다. 시점과 관련해서 3개 정도의 단어를 언급해줬는데 다소 러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멘트를 요약해보면 결론적으로 9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XRP 진영의 빌 모건 변호사 역시 그게 아니라 다음 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멘트까지 더해주면서 기대감을 더 키웠습니다.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이 이번에 하바 네트워크와 연동되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5월 25일까지 디센트 월렛을 구매하실 경우에 하바 코인 500개를 선물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 파트너사여서 기본적으로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하바 코인 500개면 특별 할인 가격에다가 2만원 정도 추가 할인이 되는 셈이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대응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굳이 콜드 월렛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장기 대응하시면서 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참 어수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는 나흘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S&P 500은 하루 전과 달리 방향을 바꿔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나스닥은 그나마 이틀 연속 상승세를 확인해주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구글이 AI 챗봇 바드를 전면 오픈하고 폴더블 폰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반등했고 이게 그나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상승 견인한 재료 역할을 해줬습니다. 금리 이슈는 분위기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I에 이어서 PPI까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로는 시장 예상치 2.4%보다 낮은 2.3%를 확인했고 전월 대비로는 예측치인 0.3%보다 낮은 0.2%로 나와주면서 인플레이션 완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3월의 마이너스 0.4%와 비교하면 플러스 전환이어서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조금이나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게 데이터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6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된 상황입니다. 6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은 90%로 점쳐지고 있고 9월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정말이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려나 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금리도 금리지만 시장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여러 우려점을 고려하면 이제 관심사는 금리에서 침체로 옮겨가는 듯한 상황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채 한도 협상은 정말이지 개판 5분 전이라는 표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인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2일로 예정됐던 바이든과 의회 지도부의 2차 회동은 다음 주로 미뤄졌고 곳곳에서는 미국 디폴트에 대한 우려 멘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MF의 경우에는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성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면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금리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지역은행에서 새로운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까지 곁들였습니다. 미국 내 은행 시스템 위기가 여차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역시 한마디 곁들였는데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비해서 전시 상황실 워룸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디폴트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디폴트에 가까워질수록 전 세계 금융시장에 패닉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각국의 신용위기 가능성을 보여주는 CDS 스프레드 상황인데 맨 위에 160을 넘긴 블랙 라인이 미국이고 녹색이 브라질, 파란색이 그리스, 분홍색이 멕시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신용위기 가능성이 브라질, 그리스, 멕시코보다도 훨씬 엄청 많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IMF도 우려하고 있는 미국 은행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의 다음 타자로 거론되고 있는 팩웨스트의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예금이 9.5% 준 것으로 나타나면서 뱅크런 양상이 확인됐습니다. 주가는 추가로 23%가 폭락했습니다. 은행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잠재적인 리스크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미국 상업부동산 위기입니다. 미국 전체 오피스 공실률은 12%를 넘기면서 2000년 집계 시작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고 뉴욕과 맨해튼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이미 20에서 30%를 넘긴 그런 상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골 때리는 부분은 이게 또 은행 위기로 옮겨붙을 수 있다는 건데 지난해 말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5조 6천억 달러, 이 가운데 은행 비중이 50.6%, 여기서 중소은행은 67.3%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이 은행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중소형 은행이라는 것, 근데 내년까지 도래하는 대출 만기 규모는 1조 달러를 넘는다라는 것. 그런데 만약 지금처럼 공실률 악화 상황이 이어져서 대출 상환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만기 도래 때 최근의 고금리 상황이 반영된다라면 대출받은 사람은 이자 부담이 더 커지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대출 여력 자체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은 이런 겁니다. 최근 은행 위기로 인해서 은행들이 대출 자체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고 만약 대출을 줄이거나 안 해줄 경우에는 오피스 빌딩의 강제 매각 또는 가치 급락, 이건 돈을 빌려줬던 은행에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고 그렇게 은행 몇 개 또다시 무너질 경우에 상업용 부동산 침체에 은행 파산 이슈에 여기에 경기 침체 이슈까지 아주 그냥 난리개판 5분 전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우려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피스 빌딩을 제외한 나머지 상업용 부동산 지표는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 위기가 현실화하더라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체로 퍼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려왔던 미국의 경제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별다른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7,000달러 지지의 어려움을 확인하면서 이대로 25,000달러 리테스트를 한 번 더 단행할지 아니면 지금 구간에서 지지 확인을 한 뒤에 30,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할지 꽤 예민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4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48% 전후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이 다시 박스권 저점으로 되돌아갔고 이건 잠재적인 매수 진입 구간일 수 있다. 26,500달러까지 하락한 뒤에 26,80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구간이 롱 잡기 괜찮은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주위 많은 사람들이 25,000달러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리테스트를 바라볼 수 있다라면 이것도 논리적이라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27,000달러 위를 유지해 준다라면 비트코인은 추가 후퇴 대신 30,000달러 돌파를 먼저 해줄 것으로 나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추가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싣기도 했습니다. 지금 딱 27,000달러 전후에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예민한 구간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멘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멘트 하나로 커뮤니티가 꽤나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링하우스 CEO는 이번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리플 소송은 2개월에서 6개월 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소송 당사자 양측은 판사에게 충분히 소명을 했고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 2023년 3분기가 끝나기 전에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소송 과정은 실망스럽고 더디게 진행됐지만 이제 소송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참 커뮤니티를 흥분시킨 것은 빠르면 7월쯤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리플의 수장이 밝혔기 때문인데 전체적인 멘트를 살펴보면 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고 그 중 하나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면 7월, 늦으면 11월인데 9월 30일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시점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압축을 하자라면 7월에서 9월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건데 물론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9월 전에는 나와줘야 미국의 올해 의회 회기 안에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안과 관련된 논의가 조금 더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점을 정리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판결이 나와줘야 증권의 기준과 관련해서 1차적인 갈래타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인데 이래저래 우려와 기대감을 동시에 갖게 만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소송 판결 예측 시점 멘트와 관련해서 XRP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빌 모건 변호사는 좀 더 전폭적인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갈링하우스 CEO는 2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고 예측했는데 이것도 정확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다음 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멘트를 더해준 겁니다. 제발 좀 다음 달에 소송 결과 판결이 나와준다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삿포로 가자! 저희 채널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다른 혜택을 제공해드리지 못할 때부터 채널 후원 성격으로 가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멤버십 라이브나 멤버십 채팅 공간 참여를 위해서 가입해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바라시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멤버십 라이브와 멤버십 채팅 공간에 대한 반응이 만족스럽다라고 느껴지는 수준인데 특히 크립토 투자 초보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서로 멘탈 케어를 하면서 나름의 관점과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슈 정리보다 더 큰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